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공격 표면 관리, 줄여서 ASM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요즘 사이버 보안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 중 하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만약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방어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바로 이 원칙 때문에 요즘은 우리의 디지털 발자국, 그러니까 우리가 남기는 흔적들을 이해하는 게 보안의 최전선, 뭐랄까 새로운 전쟁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요즘 디지털 세계는 정말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죠. 예전처럼 회사 안, 회사 밖 이렇게 딱 나누던 네트워크 경계라는 개념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해요. 그 대신에 보세요.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기기, 심지어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트북까지 이 모든 게 공격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거대한 디지털 자산 지도가 펼쳐진 셈이에요.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바로 속도의 차이입니다. 공격자들은요, 자동화된 툴로 그냥 순식간에 정말 몇 초 만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랐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에 들어와요. 그런데 방어하는 우리 팀은 어때요? 그런 자산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 속에서 짱! 하고 등장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표면 관리, ASM이죠. 이 기술의 약속은 아주 명확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줄게. 바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네, 맞아요. ASM은 이렇게 정신없이 넓어진 우리의 디지털 영토를 전부 감시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찾아내기 위한 필수 도구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깜깜한 밤바다를 항해할 때 필요한 레이더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숫자가 보여줍니다. 2024년에 약 8억 5천만 달러였던 시장이 2032년에는 무려 43억 달러까지 커질 거라고 해요. 와, 정말 엄청나죠? 이건 기업들이 이 ASM이라는 솔루션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번 확 바뀝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큰 기대를 걸었는데 과연 ASM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매일 이 도구를 쓰는 보안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실은 좀 실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이 한마디가 지금의 상황을 딱 요약해줍니다. ASM은 여전히 보안 관리자를 화나게 한다.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술이라고 떠들썩한데 정작 쓰는 사람들은 속이 터진다는 거죠. 이 장밋빛 약속과 차가운 현실의 충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약속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준다더니 실제로는 보고서 받는데 2, 3일이 걸려요.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더니 막상 터지고 나서야 이런 일 있었어요 하고 알려주죠. 완벽한 가시성? 아니요. 딱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로 리액트 쉘 같은 제로데이 공격이 터졌을 때 공격은 몇 시간 만에 끝났는데 ASM 경고는 이틀 뒤에나 왔다는 사례도 있어요. 이미 다 끝난 뒤에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약속과 현실의 간극이 이렇게 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나눠서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불만입니다. 바로 속도 문제죠. 아니,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걸까요? 공격은 초 단위로 들어오는데 말이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요. ASM 솔루션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여러 고객사의 자산을 한꺼번에 주기적으로 스캔하거든요. 그리고 발견된 문제점은 솔루션 회사 내부에서 또 검증을 거치고 최종 보고서가 승인되어야 고객한테 전달돼요. 이 과정 자체가 실시간 대응이 아니라 그냥 주간 보고서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공격은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ASM이 도대체 뭘 보고 뭘 놓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다 보여주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ASM 솔루션은요, 딱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이는 자산들만 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위험은 물 밑에 숨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테스트용으로 포트를 열어놓은 개발자 PC나 CI/CD 파이프라인에 잠깐 들어갔다 사라지는 임시 토큰 같은 것들. 또 회사 내부 네트워크나 키오스크, POS 시스템 같은 건 어떡하죠?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ASM은 이런 물밑의 빙산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 현업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공격 표면 관리가 아니라 그냥 외부 자산 목록일 뿐이다.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진짜 문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이는 자살 리스트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ASM이 과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짚어내고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SM은 여기 이 URL이 취합합니다라는 결과는 알려줘요. 하지만 왜 도대체 이런 취약점이 계속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우리 조직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낼 순 없죠. 지금까지 나온 비판들을 바탕으로 ASM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어떻게 진화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산 목록을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산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국 위험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행동, 그 자체를 관리하는 쪽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발자들이 쓰는 도구, 예를 들어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과 직접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개발 습관이나 패턴을 미리미리 찾아내는 거죠. 둘째, 문제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관련자에게 피드백이 가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셋째, XDR 같은 다른 보안 도구와 연동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공격 경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야만 ASM이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진짜 행동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보안 리더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수많은 경고 알람 같은 소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명확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죠. ASM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방향으로 진화한다면 마침내 그토록 약속했던 진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